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레베러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가 2038.75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2% 상승,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47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031, 온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점 찍고 지금 우상향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V자 반등 모습이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 70억 원까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1,905억 원 팔고요. 하지만 기관이 2,212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1포인트입니다.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670선 안착에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74부터 669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V자 모양 여기도 나옵니다. 찍고 지금 672포인트대까지 반등 성공을 했고요. 672, 671포인트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473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해주고 있는 가운데 1%대의 상승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10권 50전 딱 5원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미국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랜만에 좀 장 초반부터 좀 급등세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5장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좀 전환했지만 외국인들 순매수가 강하면서 이런 지수 상승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2038.4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70.74포인트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 중에 업종으로 봤을 때도 의료정밀, 증권, 전기전자, 섬유의복 업종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은행과 통신업종, 운송장 등 전기가스 업종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전거래보다 0.95% 오르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해 종목도 대부분의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장에서도 미국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했던 모습들이 이어지고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통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 중국 쪽에서의 철강에 대한 수출 부분을 기대가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올해 3월이죠. 예정되는 전인대와 양해에 대한 기대감과 물리는 점과 함께 이 철강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 때문에 남북 경협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해주들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신호에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분위기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보입니까? 네, 오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과 연초 넘어갔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때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는 게 바로 이 오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4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4분기 때 영업이익은 800억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중국에서의 물류와 그 인력, 그리고 유통 채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이 효율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 제품에 대한 그 매대 회복과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효과가 그대로 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제과 시장 내에서 대형 5개사 중에 유일하게 2016년부터 시장 지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리온에 대한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12만 2,500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자, 오리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좋은 가운데 또 어떤 종목들이 선별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신 소장님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오늘은 에코프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아주 큰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굉장히 강세죠. 삼성그룹주 중에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시가총액도 꽤 큰 종목이 있네요. 삼성 SDI. 그렇죠? 삼성 SDI가 사실 LG 디스플레이와 그렇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인 거 맞고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매출 비중이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그 디스플레이에다 플러스 알파로 그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이유예요. 배터리 사업 원래 하긴 했죠. 예전에 삼성전자 폰에도 이제 분리되는 배터리 있을 때 보면 요즘엔 일체형인데 빼보셨으면은 삼성 SDI가 찍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력으로 전기차 시장 혹은 태양광 풍력 시장으로 갔을 때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그 충전을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충전을 한번 했을 때 더 많이, 멀리 갈 수 있는 지금 전기차들이 개발이 되고,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올라가고, 삼성 SDI가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8%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에 닿자마자 대급등을 하고 20만원대를 딱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코프로의 차트와, 그쵸? 너무 똑같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진짜 똑같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아직도 분류가 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와 삼성 SDI의 주가를 이렇게 가른 이유는, 그쵸?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한번 비교 대상으로 쳐볼까요? 한 종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은 어떤 산업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가 분명히 우리가 대형 OLED TV니 요즘은 슈퍼 아몰레드 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매장에 나가보시면 대형 TV들 100인치짜리 넘는 거 보면 정말 화질은 끝내주죠. 곡선으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같은 데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의 주가치고는 너무나 상반되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연저점을 갱신하고 땅을 파고 있고, 삼성 SDI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데칼코마니 같죠. 근데 똑같은 건 에코프로의 차트와 삼성 SDI가 유사하다는 거. 아, 이거구나. 제가 보여드렸죠. 업종이 다 다른데 어떤 수소차 테마로 묶였을 때 그림이 얼마나 똑같은지. 종목명을 지우고 봤을 때 맨날 차트를 보지 않는 사람 아니고서는 처음 보고 이걸 맞춰봐라 하면 못 맞출 정도로 유사하잖아요. 에코프로랑 삼성 SDI도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고, 그쵸? 시장이 어디 있느냐 차이도 있고, 하는 그 일이 완전 똑같지도 않은데 그림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상승 시작했던 달까지 똑같아요. 2016년 12월 달부터 양봉이 나왔고 똑같죠. 상승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2017년 말까지 급등을 하고 2018년도 들어서 살짝 조정을 초반에 하고 다시 급등하면서 고점을 갱신을 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쵸? 삼성 SDI가 9월 달에 고점 갱신했고, 에코프로가 따라서 10월 달에 고점을 갱신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같이 받았죠. 그리고 삼성 SDI는
20개월 선에서 급반등을 했고 에코프로는 20개월 선이 살짝 깨졌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SDI가 배터리 완성 업체니까 LG화학과 삼성 SDI 이게 지금 먼저 선도주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고 먼저 산업을 이끌고 완성 부품이니까 배터리를 완성하는 업체,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에코프로가 그거에 관련주고, 그러니까 삼성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LG 화학, 그쵸? 이거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LG 화학도 너무 유사하죠. 자, 다 다른 업종이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는 전해질 물질 만드는 거, 삼성 SDI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LG화학은 순수 기초 화학도 하는 화학 업체. 근데 되게 유사하잖아요. 2016년, 17년도부터 급등을 했었고, 2018년에 조정을 했다가 지금 반등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테마 혹은 업종,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뭐 여기에 일련의 어떤 그 연결고리 속의 하나의 그 고리다. 톱니바퀴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및 ESS, 대형 전지 이거를 활성화로 해서 발판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NCA라는 물질이 에코프로의 가장 내놓을 만한 대장 물질이에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의 줄임말 NCA. 이게 그 일본 스미토모사에 이어서 NCA 양극 소재 점유율,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지금 삼성 SDI 나왔죠. 무라타, 일본. 전동 공구 및 전기 자전거용 NCA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자, 그런 연결고리가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 저렇게 유사한 게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보이죠. 아, 저런 연결고리 커넥션이 있으니, 저런 주가가 유사한 것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유사함이었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지금 NCM이라고 불리우는 원래 양극 소재로 많이 쓰이던 게 있었는데, 지금 NCM에서 더 고출력을 낼 수 있는 NCA, 이걸로 에코프로가 물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가 요즘에 뭐 맨날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 번 충전에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그거를 거리를 늘리는 거. 한 번 충전에 뭐 서울, 부산을 몇 번 왕복할 수 있나.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에코프로가 고출력을 낼 수 있는 NCA라는 물질,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광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한 번 충전으로도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 SDI와 커넥션도 더 강해질 거고, 삼성 SDI 주가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에코프로도 따라갈 거다. 삼성 SDI가 오늘도 8% 급등하고, 에코프로도 6% 급등하고, 오늘만 급등한 게 아니라 아까 흐름을 보여준 대로 디스플레이의 부진까지 덮어버리는 이 배터리의 강력함을 보셨죠? LG 디스플레이 주가와 완전 딴판임. 그래서 삼성 SDI의 신성장 동력이고, 에코프로는 거기와 강력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주가와 굉장히 동행할 확률이 높다. 전체적인 방향은 똑같고 중간중간에 속도만 다를 뿐이겠죠.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지 방향이 중요하다. SDI의 방향은 우상향일 확률이 높다. 당분간. 그래서 에코프로도 굉장히 지금 유망한 중소형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5천 원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부터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이에요. 되게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지 기껏해야 일주일 7거래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장 초반보다 굉장히 급등을 지금 후반에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상한가에 진입할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 지금 가격대의 그 매물대를 지금 다 소화하고, 일단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친다면, 내일도 지금 기대가 되고, 이번 주도 기대가 되죠.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화 드라마에서 CG, VFX 기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어디 쓰이냐면, 곤지암이라는 공포영화에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돈을 조금 더 내고 비싼 관을 선택을 하시면 3면으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앤트맨에서도 그랬고, 이 왼쪽, 오른쪽 벽에도 화면이 송출이 되면서 더 실감나고 공포영화는 더 무섭고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CGV에서 개발해서 스크린 X라는 관을 만들었죠. CGV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좌우측 스크린의 VFX를 담당하는 그 기술력을 위지윅 스튜디오가 갖고 있고, 아까 말한 앤트맨과 와스프 2탄이죠. 앤트맨 2탄에서 미국 월트 디즈니가 만든 거죠. 마블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위지윅 스튜디오가 앤트맨과 와스프를 비롯해서 5개 제품 작업을 디즈니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한테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블사의 속편이 계속 나올 텐데, 아마 마블사에서 스크린X, CGV 거를 통해서 상영을 할 때 위지윅 스튜디오의 기술이 들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지금 유한양행이 또 큰 건을 하나 터뜨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굉장히 어떤 부흥으로 가는데 약간 뭐 대형 제약사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미국 아보메드사와 5년간 6,275만 달러의 규모 계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되게 주기적으로 뻥뻥 터뜨리고 있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그 다국적 제약사에게 판매를 해서 일단 계약금을 크게 받고 마일스톤이라고 불리우는 주기적으로 받는 그 돈도 계속 받는 그런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파이가 커지면 좋은 거예요. 누가 앞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이를 커지는 입장에서 어떤 제약사라도 대한민국 브랜드를 단 제약사가 이런 기술 수출을 계속 터뜨려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약할 그 문을 많이 열어준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그 마크를 달고 영국에서 굉장히 그 잘해주니까 그 다음 선수들도 진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한국 선수들을 보는 눈이 틀려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약사를 보는 눈이 점점 이렇게 되면 틀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페미렉스, 시스플라틴 등 항암제 2종 수출 계약을 작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약국에서 사 먹는 그런 일반 의약품 그런 친숙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그 신기술 신약 그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약 그 기술들이 수출이 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빵빵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예전처럼 얌전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얌전히 갔어요. 물론 꾸준히 올랐지만 얌전히 올랐거든요. 주가를 보면 어떤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더 쉬운 게 특징이 있어요. 파도를 치듯이 한번 이격을 확 높이는 구간이 있으면 확 줄이는 구간이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죠. 지금 보세요. 확 올렸다가 확 줄였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확률적으로 그렇죠? 대충 이런 선을 그어보면 지금 채널 하단에 와 있는 듯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 지금 손절가 22,000원, 목표가는 지금 상단으로 다시 가는 걸로 지금 잡고 3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J-컨텐트리입니다. J-컨텐트리도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언론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요. JTBC 컨텐츠 중심의 국내 VOD 유통을 합니다.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건 아시겠죠? 근데 JTBC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미스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판권 액수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 다음 라이프, 넷플릭스와 일본 판매 전망되고, 그리고 최근에 스카이캐슬. 자, 이거 보시면 화제성이 다들 높았던 거예요. JTBC가 잘 만들구나. 자,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잘 만들었고 흥행을 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못 만들던 방송사가 갑자기 대박을 터뜨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대박을 터뜨리던 그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만들던 그 제작사가 또 터뜨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예전에 터뜨려 본 애들이 또 터뜨리겠죠. 지금 이걸 보시면 스카이캐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드라마만 다 꽂았어요. JTBC가. 그래서 앞으로도 J-컨텐트리는 JTBC의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판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요즘에는 컨텐츠 하나만 있으면 그게 여기저기로 다 팔리거든요. 넷플릭스가 뜬 이유는 뭔가요? 아주 킬러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넷플릭스에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미드 영드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J-컨텐트리는 앞으로도 JTBC를 중심으로 굉장히 킬러 컨텐츠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JTBC가 계속 터뜨리면 유명한 방송 작가들 다 JTBC로 가서 쓰겠죠. 아이돌 출연시켜서 드라마 망치기 싫고 그 주연 연기 배우들이 굉장히 탁월한 연기력을 갖춘 그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싶으면 다 이제 JTBC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흥행할 확률이 높아서 J-컨텐트리는 JTBC 드라마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꼭
편입을 해보시거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야 될 종목이다. J컨텐트리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가 오늘 4%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롯데푸드는 사실 여러 번 갖고 왔는데 롯데푸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롯데 삼강이라는 이름에서 롯데푸드로 바꿨을 때 그걸 왜 바꿨냐면 롯데 삼강이란 거는 되게 아이스크림 전문 회사였어요. 근데 롯데푸드라고 사명을 변경한 건 롯데그룹의 푸드를 다 담당하겠다는 거. 그리고 삼립식품 생각해보세요. 삼립식품이 호빵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만 오른다. 근데 삼립식품으로 바꾸고 SPC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거대한 식품기업이 되었죠. 지금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삼강, 구구콘, 빙가루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안에 롯데푸드 안에 롯데그룹의 식품계열사들을 죄다 인수를 했어요. 지금 LG생활건강에 대한 뉴스가 연초에 많이 나오던데 LG생활건강이 왜 아모레퍼시픽보다 지금 경쟁력이 있고 이런 매직을 일으켰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 개 분야에 굉장히 골고루 포진이 되었다는 거죠. 이 롯데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삼강만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는 약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 롯데푸드로 되고 나서는 그 안에 예를 들어 죽도 팔아요. 그럼 겨울철엔 따뜻한 죽을 먹을 거고 여름철에 더울 땐 롯데 삼강에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그럼 사계절에 다 강한 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 변신에다가 투자를 하면 실패할 리가 없고 지금 대기업이 지금 롯데 같은 대기업이 이런 자본력으로 M&A를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문어발식으로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푸드 계열사를 다 인수한다는 거는 자기의 주무기를 더 강화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롯데푸드의 성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사명이 변경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롯데푸드가 롯데그룹 식품 대기업 계열사로서 이제 성장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보시면 예전에 생활용품 쪽이 매출이 80%였어요. 지금 보시면 생활용품 시장 매출액은 3분의 1로 줄었고 화장품 시장 그리고 음료 시장 이게 3분할이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데 어떤 그래프를 그렸나 연구를 해보시면서 롯데푸드도 이런 단기적인 부분도 좋지만 중기 장기로도 다 유망하다. 손절가 70만 원, 목표가 1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선 그리고 무선 통신용 부품을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론톨이라는 걸 이제 또 생산을 하는데 이동통신의 무선 접속망에서 데이터 처리 장치 그리고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트를 연결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비의 성장이 기대되고 설명은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5G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G가 도입되면서 기지국 수가 이제 늘게 되면은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 기지국 수가 4G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많아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5G 망에 쓰이는 이제 대역은 회전율, 그러니까 휘는 성질이 떨어져서 더 많은 기지국이 있어야 소외 지역 없이 전파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5G 관련된 장비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5G 관련주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섹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이제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프론트온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신규 수요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 한 47억 규모의 미국향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FR 같은 경우 이제 다른 5G 대비해서는 그래도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2월 말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살짝 보였다가 지금 완만하게 저가를 좀 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단기와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려냈기 때문에 매물대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테마주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빠릅니다. 5G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5G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좀 돌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G 관련주 내에서 조금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보시면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400원 근처에 있는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800원, 손절가는 2,2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의류주 한번 보겠습니다. LF입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19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LF의 브랜드는 그 헤지즈라든지 라쿨마죠.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의류 브랜드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겨울철에 그 고가 의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의류업체 같은 경우 예전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 지표는 별로 안 좋은데 그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를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겨울철 성수기 효과, 그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할인 행사가 어느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LF 같은 경우에는 원래 LG 패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션 부분에만 원래 사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요즘에 그 모바일 앱을 또 리뉴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객 접근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개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모바일 앱에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품을 좀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이제 자주 검색했던 의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상품 구매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달에 그 코람코 자산신탁지분 50.7%에 대한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람코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업체인데 그 국내 리츠 운용 규모 2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도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LF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의류주 대비해서 가격 매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겠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조금 많이 급등을 해서 당장보다는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성장 섹터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환경은 아마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전년비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굉장한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성장률이 전기차 시장의 속도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대당 배터리 용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현재 4배 수준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거의 제곱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중국 공장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대비한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그 전기차의 원가 경쟁력이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죠. 고점 26만 원 대비해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주가 조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전략이 좋아요.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것 같고, 20만 원 중반대에서는 매도 압력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20대 초반, 20만 원 초반대 매수, 20만 원 중반대 매도, 그러니까 이 박스권 전략을 유지를 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 계열사 중에 가장 많이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한 21만 원이나 요 정도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블루콤인데 블루콤은 그 블루투스 헤드셋과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마이크로 스피커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루투스 기술을 응용한 블루투스 헤드셋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이 좀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신제품 출시되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찾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체 브랜드도 출시하면서 영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스피커와 이제 부품 사업부 부분의 제품 다변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숨겨진 성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도 충분히 싸다라고 보여져요. 길게 보면은 이제 몇 년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단점이 거래가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16,000주밖에 거래량이 없죠. 주가가 4,000원대 있는 종목인데 16,000주면 참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실 때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승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데 한 2, 3개월 그 정도 기간으로 보실 분들은 좀 천천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 그리고 충분히 싸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갖춰진 종목이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매수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4,055원인데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8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그 HFR을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5G 관련주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5G 서비스가 그 본격화가 돼요.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는 5G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3월 1에 봤자 지금부터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5G 시대가 아직 멀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G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통신사의 ARPU를 개선시키고 장비주에도 긍정적이에요. 5G 중계기 구축이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4G 대비해서는 다수의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G 주파수는 28GHz 대역이 있는데 집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기지국의 커버리지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도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5G 서비스가 적용된 그 서비스 자체가 확대되겠죠.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홈 IoT,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AI 이런 다양한 부분에 5G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오이솔루션은 역시 기대감만 가진 종목은 아니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한 274억 정도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광트랜시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5G 시대에서는 10GB 이상의 그 효율이 좋은 광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19,500원, 손절가 16,500원을 드렸는데 또 제가 이 종목을 드린 다음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는 역시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신규 진입은 18,000원 이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8,000원 이하 정도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 16,500원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18,000원 이하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매수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은 지난주에 JS 코퍼레이션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병력이 들어왔을 때 자율 반응하는 것처럼 저점 붕괴를 했을 때 자율 반등을 노리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저점이 붕괴되면서 아까 위로 가는 관성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밑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 밑으로 가는 쏠리는 힘을 반응을 못했어요. 지금
2016, 17, 18년도의 저점 부근을 완전히 붕괴시킨 다음에 자율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냥 쫙 밀려버렸습니다. 힘이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연저점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밑으로 하중이 굉장히 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쏟아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반등을 못하고 그냥 줄줄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JS 코퍼레이션은 지금 연저점이잖아요. 이거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 반등할 때 아까 전에 그 자율 반등을 노리는 단기적인 추천주였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2017년도, 18년도의 저점 부근, 이 저점 부근이 이제 지지 라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버렸죠. 깨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 저점 라인이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해야죠. 일단. 이렇게 연저점이 붕괴된 거는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강하게 위로 올라가서 연고점을 갱신한 게 높게 올라서 안 갈 것 같지만 그게 더 갑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만약 거꾸로 되어 있다면, 이 전환 차트도 할 수 있죠. 거꾸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사야 되지만 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결국에는 이게 살짝 반등을 할 때 쳐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단기 접근 종목 어떤 종목을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완전 상반되는데 JS 코퍼레이션은 연저점이자 그 역사적 저점까지 다 붕괴시키고 신저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밑으로 더 쏠리는 탄력이고, 위지윅 스튜디오는 오히려 이게 뭐 역사는 뭐 별로 안 됐지만 어쨌든 상장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을 이미 넘어서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 관성이 위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는 훨씬 이 확률 높은 단기 추천주예요. 저번에는 이미 명시를 했잖아요. 제가 단기적으로 그저 그냥 자율 반등을 노려보자는 거였는데, 이거는 자율 반등이 아니라 강한 추세예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그 상장했을 때 당시에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에는 파는 거래량, 파는 것도 있고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어서 합쳐서 거래량인데, 어쨌든 돈이 상장했을 때 당시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걸로 그 힘으로 다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위지윅 스튜디오 공모를 넣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몇 주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공모에 청약하신 분들은 너무 사고 싶어서 청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별로 못 받았으니까 상장하자마자 시초가에 사야겠다. 왕창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지? 너무 고맙네 하고 사버렸는데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치겠다. 이거 내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오늘 본전이 왔잖아요. 그래서 본전에 다 판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웬걸 다 먹고 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상한가를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오후에 상한가 갔다는 그거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탄력이 굉장히 위로 강하게 받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 단기 추천주로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까 봤더니 네오팜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네오팜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네오팜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 급락에 한 템포 밀렸다가 최근에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모멘텀은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크게 사실은 변함은 없거든요. 제가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눌림목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눌림목 구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이번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지 간에 완만한 반등 정도는 나올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분들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만 아니라면 보유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 변함 없는 상태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니까 현재 위치는 홀딩하시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42,000원입니다.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전략 유지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오팜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 수정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부분은 그 중기로 가져갈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형주가 한 2종목 정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종목인 HFR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R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평선을 돌려내고 이제 저항대 돌파를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5G 관련주가 오이솔루션 오늘 강한 거 보시면은 금방 안 죽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순환매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5G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려본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종가 매수,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만 기억하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오늘 월요일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십니까? 넥슨 GT가 아무래도 특징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지금 엄청납니다. 이번 달에 이미 90% 넘게 올랐어요. 지금 넷게임즈도 25.37%. 이거 두 개인데 넥슨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금 매각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데 시세가 너무 무섭네요. 지금 그렇죠? 저번에 하루 전날 지금 약간 꺾이는 듯 했었는데 오늘 다시 갭상승하면서 지금 올려버렸네요. 자, 이럴 경우에 일단 특징주인데 넥슨 GT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사실 예측이 어렵죠. 넥슨 GT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시장이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또 수익을 찾아내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달에 90% 가까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면 120%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각 소식만으로 이렇게 몸값을 인정을 받아서 간 거는 굉장히 특징적이지만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보유자들의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어느 부분에서 팔 것인가의 싸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는 LG화학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차주가 좀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물량은 LG화학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 SDI보다도 오늘 상승률이 절반밖에는 안 돼요. 그런 만큼 상대적인 가격 매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 업황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만큼 화학주의 투자 심리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유가도 하락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도 예전보다는 많이 벗겨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학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의 2차전지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 템포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은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과 주가 위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LG화학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8827번님께서 넥슨 GT 말 끝나기 무섭게 들어와 있네요. 8,300원의 비중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나셔서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보유자들의 게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밑에서 90%가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 사실 90%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90%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90%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8,000원대에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죠. 물론 사신 분은 또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 확정해야지 되게 이게 또 약간 똥마려운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언제 자를 것인가 사실 본인의 선택인데 그냥 요런 약간 잔기술을 한번 부려보는 게 어떤가. 뭐냐면 이제 너무 이게 일봉상으로는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일봉상으로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디 딱 잡기가 그래요. 물론 잡아본다면은 13,000원 부분에 2018년 2월 달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갭이 하나 있죠. 구멍이. 보이세요? 2월 달에? 여기 하락갭 생기면서 여기 구멍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여기를 못 버티고 무너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2월 달부터 지금 10개월이 넘게 이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보다 더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멍을 빨리 메꾸지 못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고착이 되면 고착이 될수록 더욱더 강력한 저항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거 강력한 저항대일 거예요. 물론 여기를 내일 그냥 갭상승으로 넘어버리면 그거는 더 이제 15,000원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넘어서면은 모르겠는데 내일 갭 그 처음 시초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60분 선으로 이게 너무 급등을 하니까 분봉으로 60분 선에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RSI라는 과열 지표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기준이에요. 뭐 이게 다 먹히는 건 아니고 RSI 과열 기준을 80 정도로 놓고 80에서 이탈되는 순간 팔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RSI는 과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지금 84, 85 막이래요. 근데 80 부근에서 꺾이면서 데드크로스 일어날 때 그때 한번 팔면은 뭐 8,000원대에서 샀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익이 어떤가 뭐 그런 것도 하나 장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말한 2월 달에 갭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장군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갭은 갭으로 깨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하락 갭을 만약 상승 갭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면 정말 힘이 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수익 극대화 15,000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갭 상승을 뜨면 15,000원, 갭 상승이 안 뜨고 밀리면 60분봉에서 RSI 80 이하 그 내려갈 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자, 0772번님께서 AJ 렌터카 12,400원에 비중 3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식 대응은 웬만하면은 좀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시장이랑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번 주에 급락 없이 바닥이라도 다진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종목군들은 상승하진 못해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J 렌터카 역시도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AJ라는 그 타이틀이 SK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용등급 상승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기업 자체의 신뢰도도 예전보다는 올라가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고 렌터카 시장은 이제 최근에 있어서 성장이 조금 정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신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이 어떻게 표출이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순환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이슈되는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뭐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혹은 이제 5G 관련주 이렇게 이슈가 되는 섹터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숨겨진 종목이 없을까라고 시장이 발굴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J 렌터카도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전기차주로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100% 제 생각입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으로도 그렇고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지금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뭐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를 잡자면 역시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14,000원까지 노리는 관점 보시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500원 정도. 가격 전략만 지키셔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AJ 렌터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아모레퍼시픽 들어와 있습니다. 8331번님께서 207,4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내려가 있거든요. 네. 조금 그 중국주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반등을 한 것도 IT와 그 지금 바이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구조상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주라던가 바이오주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들에서 다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바이오 장세가 지금 몰아치면서 지금 오른 건데 지금 중국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가총액에서는 크게 없어요. 지금 상해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가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 은행주랑 보험주가 거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KB금융이나 신한금융지주가 뭐 삼성전자만큼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지수가 급등을 해도 은행 보험주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귀주 모태주 이런 거예요. 백주 종목, 우리나라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심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망가가 3위, 부동산 관련주고 5위가 오량액. 지금 이 초상사구, 양아양조, 12, 11위도 다 부동산, 귀주 모태주 같은 백주 종목. 자, 이렇게 따지면 이런 종목들이 좋으면 우리나라 소비주가 좋아요. 왜냐면 백주를 비싼 걸 사 마시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여러 가지 뭐 그 소테신라라던가 이런 데 면세점 이용하고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 가고 이러는 건데 지금 부동산 관련주, 지금 백주 관련주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회복이 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2014년부터 시작한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거는 기술적으로 일단 훼손이 되면 이렇게 시가총액 큰 거는 더 정직해요. 오히려 작은 종목보다. 이런 정직한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크게 훼손을 했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20%를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당장 이번 주에 급등이 일어나서 20만 원을 회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한여름까지도 조정을 할 것 같다는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래서 한여름 정도까지는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돌리고 하면서 다시 얽힌 실타래를 정리할 시간이 6개월 정도는 최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26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괜찮습니다. 2037포인트대에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47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031 온종일 빨간불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포인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여전히 계속 사주네요. 외국인은 소액 203억 원 정도 지금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꽤 많이 팝니다. 1888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전주책을 골고루 사주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이 오늘 눈에 띕니다. 3.34%, SK하이닉스는 0.86%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소폭 조정하지만 현대차도 상승 전환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까지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적 성격인 SK텔레콤, 한국전력은 소폭씩 오늘 시장에서 소외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70선 안착합니다. 671.90포인트 현재 마감 예상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674 장중 고점이고요. 장중에 670선 살짝 이탈이 된 바가 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요. 671포인트대 현재 마감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여전히 개인만 사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왔네요. 39억 원 소액이지만 연기금 매수가 장 후반에 들어왔고요. 투신도 지금 2억 원 매도 정도로 매도 물량 거의 걷어들였습니다. 외국인 152억 원 소폭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오늘 시장에서 487억 원 강하게 비교적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하락인데 하락폭 많이 줄였습니다. 0.27% 약보 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500원 하락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CJ ENM이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3.86% 올라가면서 20만원 부근까지 바로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 약보 합권, 포스코캠텍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힘이 좋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캠텍, LG화학,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6만원 돌파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메디톡스 HLB는 조정이 좀 나오네요. 코오롱 티슈진도 2.67% 조정나면서 42,000원 본계가 됐는데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에 94,000원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도 5%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 예측이 된다라고 스튜디오 드래곤 나오는 드라마마다 지금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2.76% 올라가면서 20만원대 단숨에 회복을 하면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월요일장이 이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도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락폭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폭이.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폭은 다 나왔는데, 이제 밑에서 이 청룡열차가 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하락폭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했고요. 5년짜리 선이고, 애플도 지금 실적을 가이던스를 내리고 말고, 어쨌든 폭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애플도. 퀄컴, 스냅드래곤이라고 일단 삼성전자 폰에도 들어가죠. 퀄컴도 지금 하락폭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IT가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하면서 이끌었죠.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어갔고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를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일단 IT, 전기전자의 폭이 거의 다 나온 건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60개월 선,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년짜리 선인데 보통 성장하는 기업이 5년마다 어떤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5년 동안 그렇게 거대한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 과도기에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설비 투자가 지나고 다시 수익의 계절이 오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그런 모습이고 그런 걸 다 합쳐놓은 전기전자 업종 차트는 거의 다 왔죠. 60개월 선에. 그래서 폭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IT 업종을 다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 온다. 그리고 결정타로 이제 나스닥, IT,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끄는 시장에 올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직도 지금 예를 들어 백주 종목, 비주모테주, 부동산 중국망가, 그리고 카지노 관련 금사중국 이런 게 일단 탄력을 잃는 중요한 훼손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주들의 분위기를 이끌어서 좀 우리가 활발하고 이런 장은 좀 안 오겠지만 일단 IT가 우리나라 대장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다 나왔고 이제는 반등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때 아무리 밀려봐야, 지수상으로 1950 정도였는데, 그 전보다 일단 빨리 되돌렸기 때문에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했고, 지금 일단 미국의 IT, 나스닥과 발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도 제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동행의 시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 SDI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벤치에 너무 오래 앉아서 쉰 노장들이 발이 식었다. 그 노장들이 발을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주 지금 타이밍 좋게도 전기전자가 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전기자동차며 2차 전지며 해서 어쨌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들고 나와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IT와 바이오가 그동안 달려와 줬다면 이제는 예전에 차화정 장세라고 불렀던 그 차화정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건강한 장세가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고, 또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 차관급 실무 협상이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술주가 또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린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낙폭 과대예요. PBR 밸류로 이제 0.85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기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기존의 악재들이 어쨌든 거의 다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지수는 어쨌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못 받쳐준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의 반등 모멘텀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목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죠. 지금 11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실적 쇼크가 예상이 되는데, 과거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실적 쇼크가 예상되는 기업은 실적 쇼크 낸 다음에 주가 반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최대 실적 예상되는 기업은
최대 실적 내고 주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비춰볼 때는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확인된 이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겠죠. 시작이 되는데 매년 1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한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이렇게 두 섹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낙폭 과대주는 IT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중에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응 방향성까지 짧게 짚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34%나 올라가면서 2037.10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6%나 올라가면서 670선 안착했습니다. 672.8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5원 90전 내려가면서 1118원 60전에 오늘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오늘 상승을 했죠. 기분 좋은 한 주로 시작인데요. 사실 지난주 미국장이 3% 올랐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물론 당일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올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일단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 오늘까지 이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이틀 매수를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자별로 보면 약 4거래일 동안 거의 1조를 넘게 팔았어요. 1조를 넘게 팔고 다시 소폭 한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모습을 보았을 때 지수를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팔아놓고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네요. 예. 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이틀 동안 급격하게 팔고 소액으로 올리는 상황. 그럼 이걸 믿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하고 개인을 팝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틀을 매수해서 사실은 1조 팔 때 1조 팔 때 주가를 뺀 거를 약 한 5분의 2 정도 금액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정말 기관들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죠. 만약에 기관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얼마 전에 하락할 때 방어를 했어야죠. 방어하지 않고 물량을 다 버리고 지수 좋으니까 소액의 금액 가지고, 물론 소액은 아니죠. 그러나 매도 금액 대비로 한 4천억 정도 가지고 주가를 이전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만기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한 방향에 갈지 이게 정말 의문점이죠. 그래서 포지션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포지션을 보면 특이한 게 기관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265를 외국인이 콜 매도를 합니다. 콜 매도라는 건 뭡니까? 하방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방을 의미하는데 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적을 한번 봤더니 265가 매수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상승,
자, 오늘 상승을 기해서 외국인들이 265 정도를 이익 실현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이번 주에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하는 포지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100% 장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상승은 아시겠지만 금리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미국의 뭐 금리 동결, 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근데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올라가는 모습이 지난주 2% 오르고 오늘 0.7% 오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장이 엄청나게 오르죠. 왜냐하면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강화해주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못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지금 시장이 추세장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가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장이 올라왔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셧다운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잘 이루어질 거다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대충 알아야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뭐 계속 협의가 잘 될 거다, 이거는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셧다운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셧다운이 오늘까지 16일째입니다. 하루가 더 되면 17일이 되죠. 16일이라는 의미가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벌써 42만 명이 무급으로 휴가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클린턴 때 21일을 가졌었죠. 또 과거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면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폭락을 가져왔었다는 거죠. 트럼프는 1년까지도 끌고 가겠다, 아니면 비상상태 선포까지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꿈쩍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인데 국경 장벽을 만들어서 이민자를 안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트럼프가 제시한 것처럼 50억 불이나 25불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강경한 어조로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셧다운 상태가 좀 더 지속됐을 때 우려해야 될 것은 지난번 국가신용도 하향 같은 모습이 또 나오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시장에 화두가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셧다운이 지속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 거다라는 건데 강대강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시장을 결국 흔들 것이다. 특히 셧다운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내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날짜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120주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떨어지고는 5주선과 만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봉 상태로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23,880이 넘어가지 않으면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23,880까지 약 450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태죠. 2%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왔다 한들 이평선이 다 꼬부라지고 있는 상태, 구부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100% 추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가 아니겠나라는 부분이고요. V자를 급격하게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의 미국장 또 아시아시장 올라오는 모습을 100% 신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요. 지준율 인하를 인민회에서 추가로 3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판 양적 완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 어려운, 세계 경기 어려운데도 경제 성장률 6.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6.5%를 유지하기 위한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은 6.5%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6.5%에 대한 불안감이 왜 형성됐을까요?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반증하는 겁니다. 결국 경기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지 않는 지준 인하가 의미가 없죠. 지준 인하라는 것은 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일단 인하를 했을 때 유동성을 늘리거나 유동성을 줄이거나 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돈을 풀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100%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을 경기 부양을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요. 지난번에 이 120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썼지만 그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게 좀 아쉽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또 지준율 인하가 났을 때는 보통 6%에서 8%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또 그렇고 시장의 방향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도 120주선 위로 올라오는지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2790 정도가 회복이 돼야 진짜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국내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쌍바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쌍바닥 얘기를 했는데 이 쌍바닥이 진짜라면 앞으로 5거래일, 이 거래일이 지났죠. 적어도 7거래일 안에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내려온다면 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5거래일 내에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횡보 정도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최소. 그래야만이 진짜 추세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2080 정도, 그러니까 60에서는 돌파가 돼야 진짜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